2025년에 어느 날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무려 14분 동안 멈춰 섰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1억 2천만 명이 쓰는 사이트가 그냥 다운된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에 살아있는 신 오타니 쇼헤이의 말 한마디였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다룬 여러 기사들입니다. 라이벌 국가인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을 향한 맹공의 오타니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인터뷰로 일본 전체를 침묵시켰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 스타가 다른 스타를 칭찬했다는 훈훈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 사건을 두 개의 키워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과 진정한 존경입니다. 한 나라의 미디어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열등감이 어떻게 한 선수를 공격했는지,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한 한 개인의 존경심이 어떻게 그 거대한 흐름을 단번에 뒤바꿨는지 그 이면의 심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열등감과 존경. 그럼 먼저 오타니의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도대체 일본 현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니었어요. 거의 손흥민은 끝났다는 식의 캠페인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분기가 정말 험악했죠. 손흥민은 이제 에이징 커브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어요. 그렇게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토마나 쿠보 같은 자국의 젊은 선수들을 막 내세우는 거죠. 이제 아시아의 축구왕은 일본이다. 이런 선언적인 분위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일본의 유력 스포츠 잡지 넘버가 무려 8페이지에 걸쳐 실은 특집 기사더군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정말 작정하고 썼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33세라는 걸 조롱하듯이 강조하고 결국 단체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아주 낡고 오래된 비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더 심각해서 관련 기사마다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분석 칼럼이 이 현상을 열등감의 폭발이라고 명명합니다. 열등감의 폭발. 이것은 단순히 라이벌 의식을 넘어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축구 역사상 손흥민 선수와 같은 레벨의 선수, 그러니까 세계 최고 리그에서 10년 가까이 최상위권 공격수로 군림한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그 깊은 무의식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의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가 공격성으로 표출된 거라는 해석이죠. 열등감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자국 선수를 띄우려는 언론의 공격적인 마케팅 정도로 볼 수는 없을까요? 어느 나라든 스포츠 언론은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다른 자료, 특히 데이터 분석 전문 매체 기사를 함께 보면 왜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지 이해가 갑니다. 데이터상으로 당시 일본 언론이 주장한 에이징 커브라는 프레임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횟수나 활동량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즉, 팩트보다는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서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팩트에 기반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손흥민은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는 어떤 희망사항을 기사로 쓴 것에 가깝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써 외면했던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한 기자가 이 기록을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 프리미어리그 10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특히 그 10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걸 야구에 비유하자면 투수가 10년 연속 203진을 기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했다는 것이죠. 부상, 감독 교체, 전술 변화 같은 수많은 변수 속에서 10년간 꾸준히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149년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서도 이걸 달성한 선수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일본이 내세우는 어떤 천재 선수도 이 기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LA 다저스 라커룸. 수십 명의 일본 기자들이 오타니를 쫙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한 기자가 마치 승리를 확인하듯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축구가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멍석을 깔아준 셈이었습니다.
자국의 영웅에게 자부심을 드러낼 기회를 준 거니까요. 아마 기자는 오타니가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이 정도의 모범 답안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오타니의 대답이 일본 열도 전체를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오타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가 야구를 시작하기도 훨씬 전부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시아 선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며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로서 세계에서 가장 거친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이상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압니다.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낍니다. 이 발언의 파급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손흥민을 비난하던 그 온라인상의 목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이 가장 사랑하는 연궁이 그들이 가장 질투했던 연궁에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클래스가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오타니의 발언이 그냥 외교적 수사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길을 먼저 개척하고 걸어간 선구자로 대우하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 거예요. 질문의 프레임 자체를 거부한 거죠. 누가 위냐는 질문에 그는 존경의 대상이다 라고 답하면서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성우자라는 표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오타니 역시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현대 야구에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길을 가는 외로운 개척자잖아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에게서 자기 모습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한 문화 비평 칼럼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룹니다. 오타니는 매일 투수에만 전념해 대라, 타재만 집중해라 이런 압박과 의심 속에서 싸워왔거든요. 손흥민 선수 역시 아시아 선수는 신체적 한계가 있다. 유럽의 거친 수비를 못 버틴다. 이런 편견과 10년 넘게 싸워왔죠. 오타니는 손흥민의 그 화려한 골 기록 너머에 있는 고독한 증명의 시간을 본 겁니다. 동질감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야구라는 전혀 다른 종목의 세계 최고 선수인 오타니는 왜, 무엇 때문에 손흥민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된 걸까요? 자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이 정상을 지키는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오타니가 본 건 단순히 손흥민의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싸움을 본 겁니다. 싸움이요. 예를 들어 프리미어 리그 클럽의 주장이 된다는 것의 무게감. 이건 그냥 완장 하나 차는 게 아니거든요. 라커룸의 다국적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고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가교 역할도 해야 합니다. 팀이 부진할 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맨 앞에서 받아내야 하는 자리죠. 특히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낸다는 건 상상 이상의 압박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을 다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손흥민의 골을 볼 때 오타니는 그의 침묵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 감내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불공정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는 심판에게 과격하게 항의하기보다는 침묵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인종차별적인 야유가 터져 나왔을 때도 그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침묵했죠. 그리고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골로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오타니 역시 끊임없는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기보다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네요. 그는 손흥민의 그 침묵이 얼마나 큰 내공과 자기 통제를 필요로 하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네요. 물론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이겠지만 혹시 영리한 브랜딩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 오타니는 이제 일본 내수용 스타가 아니라 글로벌 아이콘이잖아요. 아시아의 또 다른 슈퍼스타인 손흥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일본의 오타니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타니로 확장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그런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대부분의 자료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그의 하이라이트를 본다는 말은
사실 PR팀이 만들어줄 수 있는 멘트가 아니거든요. 하긴 그렇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습관이고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말이죠. 만약 계산된 발언이었다면 아마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로 귀결되는군요. 일본 미디어는 경쟁과 질투라는 안경을 끼고 손흥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단점만 찾으려 했고, 오타니는 존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를 봤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과 그 이면의 고통까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곳이 바로 가짜 전문가와 진정한 월드 클래스의 차이라고까지 지적합니다. 가짜와 진짜. 가짜 전문가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진정한 월드 클래스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격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일 스포츠계를 넘어 결국 클래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타니의 발언 이후 야후 재팬을 뒤덮었던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은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댓글창은 180도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손흥민은 아시아의 보물이다. 오타니가 왜 그를 존경하는지 이제 알겠다. 심지어 우리 언론이 부끄럽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대함이 단지 그의 축구 실력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 셈이죠.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실력과 겸손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적대적이었던 시선마저 존경으로 바꿔놓았죠. 그의 인격과 프로페셔널리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시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개의 별이 서로를 환하게 비추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존경이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분야의 정점에 선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의 정점에 선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하는 이 현상. 이것이 과연 스포츠 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어쩌면 당신이 경쟁심이나 편견이라는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오타니처럼 진정한 존경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보이게 될지, 그리고 그 존경의 표현이 당신과 당신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